이제 적분이 수능에서 나오는 게 지금 적분법이 3문제 정도 나오거든. 많으면 최대 3문제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4점짜리 4점짜리 주제는 뭐 거의 고정적이에요. 얘는 치환적분, 부분적분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되게 갭이 심한 게 우리가 치환적분, 부분적분 뭐 마플이랑 이런 거나 개념서나 이런 거에서 좀 깔짝깔짝 해가지고 뭐 미적, 그적 뭐 해가지고 아 나 부분적분이 지금 마스터하고 했다 뭐 해서 깔짝깔짝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기출문제 딱 풀어보면 이제 뭐야 씨 이렇게 되지. 이게 갭이 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완성 안 할 거고 최대한 연습 많이 할 거야. 기출부터 해가지고 비기출 이런 것까지 연습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나머지 3점짜리 주제인데 3점짜리에서 나올 만한 주제들이 뭐냐. 그럼 3점짜리 주제는 우리가 미적분에서 아무리 못해도 3점짜리는 뭐 그럴 수는 있어. 수능 가서 에이 30번은 틀릴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의 전략은 최소 92예요. 최소 92. 최소 92. 알겠니? 30번 틀릴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 사실 미적분은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스펙트럼이 넓어서. 근데 3점짜리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데 3점짜리에서 나오는 주제 중에 이 적분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예요. 얘랑 얘.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나 사설문제를 보면 급수랑 부피예요. 이 둘 중 하나. 이런 것들. 알겠니?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기본 형태 뭐 이런 것들 다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이제 정적분 연산하는 거 뭐 요 정도 주제에서 적분은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부정적분 뭐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적분은 결국은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어렵게 나오는 거 요거는 뭐 이제 넘사벽의 문제고 요건 연습이 필요하고 요 안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기본적인 연습만 하면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된다는 건데 일단 그래서 오늘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 부분을 요거랑 요 부분을 요 두 개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었던 것부터 위주로 정리를 하면 자 급수부터 볼게. 급수는 기본적으로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구분 구적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요거는 하나 보여줄게. 구분 구적법이 시험에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얘는 시험엔 나오진 않아. 근데 구분 구적법이 바로 우리가 급수라는 것을 적분으로 표현할 때 적분으로 표현하기 위한 이론적인 배경이 돼서 구분구적법에 대해서는 좀 알고는 가셔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구분구적법이라 하면 뭐냐면 자, 거기 마플에서 딱 요 3단계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잘 봐. 464페이지고 프린트 드린 거. 어떤 도형 넓이와 부피를 구할 때 자, 그 도형을 잘게 나누어 끊어봐. 그게 1번.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와 부피의 어림한 값을 구한 뒤에 자 끊어보시고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어림한 값의 극한값으로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 밑줄 치고 동그라미 3. 즉 구분구적법은 철저하게 3단계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게 나눈다야. 근데 이 잘게 나눌 때의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는 n등분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n등분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기본 도형으로 나눈다는 게 포인트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혹은 부피에 대한 공식이 있는 기본 도형. 그럼 뭐 대표적인 게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기둥 이런 애들로 이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그럼 이 잘게 나눈 것들에 뭘 구하냐면 합을 구해요. 근데 이 합이 무슨 개념이랑 똑같냐면 부분합이에요. 부분합. 즉 우리가 급수에서 1부터 n항까지의 합을 더해서 거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준 게 급수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n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거기다 리미트를 붙이는 작업을 할 건데 그 전에 일단은 부분합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요거를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바로 넓이의 총합 혹은 부피의 총합이에요. 넓이의 총합 혹은 부피의 총합. 요런 애들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세 번째가 이 합을 구했지? 그럼 이 합에다가 뭘 씌워?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갈 때 합을 씌우는 거야. 이게 리미트 sn이 되는 거고 요게 바로 뭘 의미해? 급수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분구적법은 기본적으로 급수와 적분과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맨 처음으로 다뤄야 될 주제이기는 해요. 근데 구분구적법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하나 연습만 좀 해볼게. 잘 봐. 어떤 거를 연습해 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 구조가 될 텐데요. 자, 구간이 0부터 1까지입니다. 구간이 0부터 1까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fx가 x제곱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내가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크게 큼직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요 정도를 잡아서 얘가 1이고 얘가 1인 거야. 됐니? 그럼 다음에 x제곱을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0부터 1까지에서 fx와 그 다음에 x는 1이라는 직선, 요 x는 1이라는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면적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니까 x제곱 dx 계산하면 사실 이건 너무나도 쉽게 3분의 1이라는 값이 그냥 나온다는 걸 알고 있지. 그지? 근데 여기서 니네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이거를 구하는 방식이 적분도 있지만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0부터 1까지라는 요 구간 전체를 n등분을 하세요. 그럼 n등분을 한다는 건 n분의 1.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따다다다닥 쪼개는 거야. 그래서 요까지 쪼갰다고 한다면 잘 봐. 한 칸, 가로 한 칸이 얼마가 되냐면 1이라는 구간을 n등분했으니까 n분의 1이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n분의 1이야. 그러면 그 다음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n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 좌표는 n분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 좌표는 n분의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n분의 n-1이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나는 뭘 만들어주고 싶냐면 기본 도형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구하는 건 면적이죠. 그죠? 그럼 면적이니까 면적에 대한 기본 도형은 직사각형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대입하면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분의 3을 대입한 함수값과 만나는 요 부분을 가지고 요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n분의 4라는 것도 요렇게 가서 요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안에가 가로가 n분의 1인 무수히 많은 정사각형들이 생기겠지. 직사각형이. 그런 다음에 얘가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요렇게까지가 생긴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2단계로 가볼게. 그럼 2단계가 이제 뭐냐면 2단계가 나는 여기에 써진 요 n개죠. n개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을 구하겠다. 요게 2단계야. 자, 그럼 해볼게. 잘 봐.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가로랑 뭐랑 곱해야 돼? 세로랑 곱해야죠. 그죠? 자, 가로랑 세로랑 곱해야 돼요. 그럼 가볼게요. 가로가 얼마가 되냐면 n분의 1입니다. 됐니? 가로가 n분의 1. 그 다음에 세로는 얼마가 될 거냐면 세로에 해당되는 거는 요 좌표 n분의 1이라는 좌표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죠. 그죠? 그러면 n분의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고 n분의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고 n분의 4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여기다 대입한 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걔를 일반화시킨다면 세로는 뭐가 되냐면
k번째에 나오는 게 n분의 k가 되고 요거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써진다는 거지. 되니? 그러면은 요 n분의 k가 의미하는 건 서현 씨 뭐예요? 뭐예요? 급수 마스터. 자, n분의 k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좌표입니다. 네, 좌표를 의미합니다. 요거 잘 알아도 좌표야. 얘는 좌표를 의미해. 되니? 그럼 잘 봐. 얘는 뭘 의미해? 얘는 가로 한 칸. 요거 이따 다시 정리해 줄 건데 중요한 거야. 가로 한 칸. 좌표. 그럼 좌표에 대입한 함수 값이 세로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그 사각형들이 여러 개가 생기겠지. 근데 거기가 몇부터 생기냐면 k가 1일 때부터 어디까지? 따다다다다닥 가서 n일 때까지의 n개의 직사각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k가 4일 때 이렇게 가니까 이산적 변량의 합이 돼서 얘는 넓이의 총합을 식으로 세우면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가 되고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니까 이 친구가 바로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의 전체 제곱이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sk야. 되니? sn이야. 이게. 그럼 여기까지가 뭐란 거냐면 지금 그림상에서 그려진 요 직사각형의 총합을 다 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잘 봐.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거든. 근데 보라색 직사각형을 다 더하잖아. 그러면 이 노란색 테두리 친 영역과 보라색의 총합은 반드시 뭐가 발생해? 오차가 발생하죠. 여기가 삐져나와 있잖아. 그럼 이 오차를 어떻게 상쇄를 시켜줄 거냐라는 건데 이 오차를 상쇄시키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n이라는 애를 아주 잘게 쪼개는 거야. 그럼 얘를 아주 잘게 쪼개면 이 직사각형이 결국 뭐랑 똑같아지냐? 선과 같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선이 무수히 많이 모였어. 그럼 뭐가 돼? 얘가 면적이 되죠. 그럼 오차가 하나도 없겠지. 그러면 나는 급수를 외우지 말라고 하거든.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왜냐면 식의 모양이 되게 다양하게 변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외워서 풀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급수를 적분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오늘 연습하는 건데 그 급수를 적분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어떤 식의 모양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 3점짜리 만만치 않아요. 미적분 3점짜리. 알겠니? 니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문항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난이도는 올라가요. 알겠어? 그럼 수학 교수들이 출제하고 싶을 때, 교수님들이 출제하고 싶을 때 3점짜리여도 뭔가 핵심적인 걸 물어보고 싶다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옛날처럼 문제 채워넣는 수준이 아니라. 알겠어? 그러니까 선택 과목 3점짜리가 꽤 어렵다고. 거기 있잖아요. 마의 26, 27 구간. 27번도 엄청 많이 틀려. 3점짜리인데. 옛날 수능이었으면 그게 4점짜리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선택 과목 공부하실 때는요. 3점짜리도 풀으셔야 돼요. 3점짜리도 풀어야 돼요. 선택 과목 공부할 때는.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수원수투는 뭐 3점짜리 안 풀고 막 4점짜리만 위주로 푼다 해도 되는데 선택 과목은요. 3점짜리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진짜 어려워요. 4점 같은 3점이 있고 3점 같은 4점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 하니까. 그래서 급수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어떤 형태가 나와도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네. 자, 나는 이제 이 오차를 줄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이고 싶다는 얘기는 무수히 많이 쪼개야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n이라는 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 얘는 쪼개는 횟수예요. 그리고 쪼개는 횟수가 무한이 될수록 오차는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게 기본 마인드야. 알겠어?
오차가 제로라는 건 없어요. 모든 물질에서. 오차가 제로인 건 없지만 제로에 수렴한다. 즉 거의 오차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지. 그 논리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래서 뭘 붙이냐면 앞에 맨 마지막 단계 이걸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계산을 먼저 해보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얘는 분모가 n세제곱분의 1이에요.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k제곱을 시그마 공식 쓰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공식 쓰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나와서 여기다가 리미트 무한대를 붙이니까 분모 3차, 분자 3차가 돼서 계수비만 비교하시면 똑같은 결과인 3분의 1이 나온다. 이게 결론이야. 이게 구분구조법이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봐. 여기서의 포인트는 니네가 이거 풀 줄 아냐? 안 중요하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야. 자,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잘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의 전체 제곱을 한 결과가 뭐랑 똑같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한 결과와 같습니다. 이게 결론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얻을 수가 있냐면 급수의 형태가 나왔을 때 급수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적분으로 바꿔서 푸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급수의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적분으로 바꿔서 풀 수가 있어요. 이게 결론인 거야. 자, 당장에 얘만 놓고 봐도 잘 봐. 시그마 형태를 여러분들이 다룰 때 니네가 다룰 수 있는 게 사실은 한정적이다.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니네 이거 대답해봐. 야, 1내제곱 더하기 2내제곱 더하기 3내제곱 더하기 4내제곱 더하기 땡땡땡 가서 n4제곱이야. 각각의 4제곱. 그럼 이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4제곱이 돼. 그럼 질문. 이거 얼마야? 몰라. 왜? 못 배워서. 그지? 안 배워서. 교육과정이 없거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식을 갑자기 문제에서 물어본다? 그럼 어떻게 푸냐 이거야. 물론 이것도 공식이 있긴 해. 분모가 200 몇인가로 하는 게 있어. 근데 내 기억에 그런데 하여튼 되게 복잡한 게 있어. 4차씩 나오고 5차씩 이런 애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5차씩 나올 텐데 이렇게 바꿔서 풀겠다가 포인트야. 즉 급수 공부할 때 니네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시그마 지식을 벗어나는 애들이 나오면 나는 그 계산을 무조건 적분으로 바꾸겠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봐도 뒤에 그냥 문제만 먼저 보면 이따가 문제도 풀 건데 문제만 먼저 보시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거기 470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개념 익힘 2번에 개념 익힘 2번에 지금 2번에 보시면 2번에 나와 있는 식이 걔가 n제곱 플러스 1제곱 분의 1, 2 그럼 n제곱 플러스 2제곱 분의 4 그럼 걔를 일반화시키면 걔는 이렇게 나오겠죠. 걔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일반항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일반항이요. n제곱 더하기 k제곱 분의 2k 아닌가요? 그럼 니네 이거 계산을 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니네가 알고 있는 수학원에서 배운 시그마 공식 갖다가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거 안 풀 거냐? 그렇지 않겠죠. 출제를 왜 했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꾼다? 우리는 적분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니? 그래서
복잡한 시계 형태의 급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기본 마인드입니다. 되나요? 그거의 이론적 바탕이 뭐라고? 구분구적이라고. 구분구적. 그러니까 구분구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참고로 읽고 넘어가시기만 해도 돼. 자, 니네 이런 것도 돼. 잘 봐. 니네 이거 부피 공식 뭐야? 원뿔이죠. 원뿔 부피 공식이 뭐예요? 3분의 1 곱하기 원기둥의 부피지. 그치? 근데 니네 자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 니네 이거 공식 증명할 수 있어 없어? 교과서에서 증명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을 거예요. 교과서의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재호가 요만한 똑같이 밑변의 반지름이 똑같고 높이가 같은 원뿔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똑같은 원기둥에 부었더니 3분의 1이더라. 그래서 부피가 3분의 1이다. 이 정도로 서술을 해. 왜?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이 아니야. 증명이 안 돼. 알겠어? 근데 이거의 증명이 뭐냐? 구분구적이야. 얘를 n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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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등분 이렇게 가는 거야. 얘도. 그럼 얘는 기본 도형을 뭘로 쪼개냐? 원기둥으로 쪼개요. 요렇게. 원기둥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n등분에 해당되는 원기둥들이 이렇게 생기겠지. 됐니? 오케이? 그러면 이 n등분된 애들의 부피를 다 구해서 더한 다음에 거기다 리미트를 씌우면 계산 결과가 이게 나온다. 이게 증명이야. 이게 구분구적법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명이야. 부피에 대한 증명. 알겠어?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시험엔 안 나올 거야.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구분구적법이 어떤 거냐는 느낌은 갖고 가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뒤에 보시면 넘겨. 465페이지 보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 있는데 거기 별표 5개 치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면 467페이지에 정적분과 급수와의 관계인데 그거 별표 5개 치고 그게 이제 3점짜리야. 되게 잘 나오네. 알겠어? 되게 잘 나오는 3점짜리이기 때문에 그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자, 465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지금 할 게 뭐냐면 급수를 이제부터는 정적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 계산을 이제 정적분으로 바꿔서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정적분과 같은 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가 되고요. 자, 요 자리에 이제 뭐가 써지냐면 fxk라고 써지고 곱하기 델타 x라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게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야. 즉, 요거를 내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은 요쪽에 있는 용어들부터 정리를 해야 돼. 잘 봐. xk라는 것은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아까 우리 2차 함수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xk가 나타나는 거는 임의의 x좌표입니다. 얘는 x좌표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x좌표가 의미하는 건 구간의 시작점에다가 델타 x라는 게 있는데 이 델타 x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아까 구분구적법의 입장에서 보면 가로 한 칸이에요. 가로 한 칸. 그럼 가로 한 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얘는 전체 구간의 길이, 그 전체 구간의 길이를 n으로 나눈 거야. 이게 가로 한 칸이야. 그래서 아까 0부터 1까지라는 함수의 구간이 주어지면 그 1이라는 구간을 n으로 나눴지. 그지? 그래서 얘가 되고요. 만약에 구간이 a부터 b까지라고 지금 여기서 a부터 b까지라고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구간의 길이를 우리는
b-a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가로 한 칸의 의미야. 그러면 잘 봐. 자, 델타 x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n분의 b-a. 즉 구간의 길인데 여기다가 써놓으시면 b-a에다가 딱 해서 써놔. 얘는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이라는 말이 뭐야, 서연아? 네, 변할 수 있다예요. 됐나요? 즉 내가 문제의 식에 따라서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b-a라고 놓을 수도 있고 0부터 1이라고 놓을 수도 있고 0부터 2라고 놓을 수도 있고 3부터 7이라고 놓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과 식을 보고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b-a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저 핵심은 뭐냐면 구간의 길이를 의미한다는 거. 되니? 그럼 그 구간의 길이는 항상 어디와 일치해야 되냐면 얘네 둘의 길이와 일치해야죠. 알겠어? 그러면 그래야 등식이 성립하는 거지.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등호가 깨집니다. 자, 그럼 이런 구조네. 잘 봐. 여기에 써진 함수의 전체, 겉함수의 모양을 보면 겉의 함수가 바로 뭘 의미하냐? 피적분 함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요 뒤에 써진 델타 x라는 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 가로 한 칸을 의미하는 거야. 이거 두 개를 곱해준 거를 가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 써진 요 앞에 써진 피적분 함수의 형태가 바로 적분에서 피적분 함수로 바뀌는 거고 얘가 결정하는 게 뭐냐면 구간을 결정하는 건데 급수를 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잘 들어. 그 3가지는 전부 다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 어떤 방식으로 풀든 간에. 즉 문제에서 주어진 똑같은 급수식을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으로 풀어도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틀린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잘 봐. 이걸 나누는 기준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467페이지에. 자, 그래서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거기 보지 말고 여길 보세요. 자, 얘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무엇을 x로 놓을 것인가. 이게 기준이야. 뭐를 x로 놓을 거냐인데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 그럼 요거부터 잠깐 정리를 할게요. xk라는 좌표 있죠. 그럼 좌표는 델타 x가 요거를 의미하지. n분의 b-a라는 걸.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n분의 k 하고 b-a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됐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k라는 요 x좌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x좌표 전체를 내가 x라고 놓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n분의 b-a 곱하기 k라는 요 뒷부분만 내가 x라고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분의 k라는 것만 내가 x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어. 그리고 이 3가지 방법은 동일한 함수에 대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뭘로 하시든 결과는 동일해야 돼. 자, 그럼 봐볼게. 여러분이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어제 적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적분 얘기를 할 때 정적분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조건 구간과 피적분 함수 이거 2개. 따라서 모든 문제들의 핵심은 구간과 피적분 함수를 어떻게 잘 갖고 놀 거냐 이건데 이렇게 치환할 때와 이렇게 치환할 때와 이렇게 치환할 때가 뭐가 달라지냐면 피적분 함수가 일단 달라져. 왜 달라지는지 볼까요? 자, 보세요. 얘부터 해볼게요. 이 밑에 있는 거. 얘 피적분 함수는 어떻게 써지냐면 이 친구의 피적분 함수는
fxk잖아요. 그럼 이걸 통째로 x라고 놓은 거니까 얘의 피적분 함수는 fx가 돼요. 됐니? xk를 통째로 x로 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친구의 피적분 함수는 뭐냐면 잘 봐. xk라는 게 지금 a 더하기 요거였잖아. 근데 내가 요 부분만 x로 바꾼 거야.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친구의 피적분 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fa 플러스 x가 돼요. 그 다음에 얘만 x로 치환하잖아요. 그럼 얘만 x로 치환했을 때 피적분 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f 잘 봐. 요 n분의 k만 피적분 x로 놓은 거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a 곱하기 x가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모양이 다 달라. 자, 그 다음에 구간을 살펴볼 건데 내가 x를 이렇게 치환을 하잖아. 그럼 이 식의 구조 잘 봐. k라는 친구가 1로 가요. 근데 n까지 가요. 근데 n은 무한대로 가요. 이 구조죠. 그러면 이 구간이 결정하는 건 뭐냐면 k가 1일 때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자, 그럼 k가 1일 때 요 친구의 극한값,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k가 1로 가면 x는 a가 되죠. 왜냐면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1이니까 그대로 무한대분의 숫자꼴이 돼서 0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x라는 친구는 그냥 a로 갑니다. 뒤쪽이 0이 돼버리니까. 근데 k가 n까지 끝까지 가는 거잖아. 그럼 k가 n까지 가버리면 x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n이야. 그러면 이거랑 차수가 똑같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데 개수가 남겠지. 그러면 a 더하기 b-a가 돼서 얘는 뭐가 돼? b가 돼요. 그럼 이 친구의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a부터 b까지가 되는 거라서 요 급수를 내가 이거를 x라고 치환해서 정적분으로 바꾸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치환 방법. 구간이 a부터 b까지고 가로 요 피적분 함수 안에 들어가는 게 x가 되니까. 자, 근데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k가 1일 때 봅시다. 자, 그럼 여기가 k가 1이에요. 여기가 1이야. 그럼 x의 범위가 우리 치환하면 구간이 늘 바뀌니까 x를 보면 n이 무한대로 가고요. k가 1입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꼴이 되죠. 그럼 x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이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k 갈게요. 자, k가 이번에는 n으로 갑니다. 그럼 얘는 x가 뭐가 되냐? x가 b-a로 가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적분으로 바꾸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b-a까지라고 구간이 잡히고 얘는 f a-가 아니죠. 더하기 x dx라고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됐어? 근데 잘 봐. 얘 구간의 길이 얼마야? b-a죠. 얘 구간의 길이 얼마야? b-a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구간의 길이는 어때?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새끼가 특이해. 얘는 잘 봐. k가 1이잖아. 그러면 볼 것도 없이 x는 0이거든. 근데 k가 n이 되잖아. 1부터 n까지니까.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뭐가 되냐? x가 1이 돼요. n분의 n이 돼서. 그럼 얘는 구간이 무조건 뭘로 고정되냐면 0분의 1, 0부터 1까지로 고정이 돼. 그러면 얘는 잘 봐.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바뀌고요. 여기에 피적분 함수가 f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x 하고 dx로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x라는 변수를
전체를 x로 놓을 건지 아니면 뒤쪽만 x로 놓을 건지 아니면 n분의 k만 x로 놓을 건지에 따라서 식의 모양이 다 바뀐다는 거.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뭐냐면 요 구간의 길이 있죠. 그죠? 그럼 구간의 길이가 얘는 0부터 1까지니까 이때의 델타 x는 무조건 무슨 형태가 돼야 되냐면 n분의 1이 돼야 돼요. 이때는. 쌤이 아까 얘기했지. 델타 x는 무조건 n분의 구간의 길이라. 그러면 이 두 개는 구간의 길이가 동일하니까 얘는 델타 x가 뭐가 돼도 되는 거야? 델타 x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n분의 b-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 부분은 항상 위에 있는 부분은 항상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구간의 길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적분으로 바꿔서 계산을 했다는 거야. 자,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바꾸는 걸 차분하게 연습을 해보자. 여러 번 연습하면 감이 잡힙니다. 이 세 개 중에 방금 전에 쌤이 설명한 세 개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유리한가요? 라고 얘기하면 문제마다 달라요. 문제마다 달라.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는 문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 자, 그럼 밑에 거부터 해볼게. 자, 보기 3번에 1번부터 기본적인 거부터 해보자. 자, 여기 봐. 보기 3번에 1번 보시면 갑니다.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5제곱분의 1이야. 그러고 나서 자 뒤에 써져 있는 식 보세요. 1내제곱, 2내제곱, 3내제곱, 4내제곱, 5내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나는 얘를 일단 뭐라고 놓을 거냐면 얘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이라고 4제곱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식 맞춰야 돼. 식. 자 우리는 어떤 식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냐면 다시 한번 봐봐. 항상 이렇게 돼야 돼. 리미트 x가 아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 써진 게 fxk 곱하기 델타 x꼴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거든. 그러면 니네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치환해야죠. 근데 지금 현재 식의 형태가 뭐가 되어 있냐면 얘는 k 4제곱밖에 없어요. 즉 여기에 써져 있는 형태가 얘는 피적분함수니까 냅두면 되는데 뭐가 없냐면 델타 x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 델타 x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식에서는 지금 델타 x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델타 x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에 n 5제곱을 괜히 준 게 아니겠지. 그래서 요거를 상수니까 집어넣어. 그럼 얘를 집어넣으시면 자 갑니다.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친구가 k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럼 짝을 맞춰주기 위해서 n도 4개를 줘요.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요 자리를 n분의 k의 전체 4제곱이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누가 남냐면 n분의 1이 하나가 딱 남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 요 겉의 모양 봐봐. 요 겉함수 모양. 겉함수 모양이 전체 4제곱이야. 아, 그러면 나는 fx라는 애는 지금 현재 형태가 x 4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가 추론이 가능한 거지. 됐어? 그런 다음에 요 친구가 하는 역할이 뭐냐? n분의 k가 하는 역할이 바로 xk예요. 근데 xk의 기본 공식이 뭐였냐면 얘는 a 더하기 k 곱하기 델타 x였어. 근데 얘가 얼마가 된 거야? 지금 n분의 k라는 거야. 그러면 a가 뭐가 될 거냐라고 결정하면 a는 없으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델타 x가 뭔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델타 x랑 k를 곱했을 때 n분의 k가 나와야 되니까 델타 x가 뭐가 되면 돼? n분의 1이 되면 되겠네. 아,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된다는 거야? 델타 x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모양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됐니? 오케이? 이 모양이 나왔죠. fxk 요거 4제곱에다가 xk 집어넣은 거랑 델타 x가 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적분으로 바꾸자. 이걸 적분으로 바꾸면 갑니다. 인테그랄. 자, 구간의 시작점이 얼마가 되는 거야?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그 다음에 길이가 1이에요. n분의 1에서의 분자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 길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길이가 돼. 그런 다음에 피적분 함수가 뭐가 돼요? 피적분 함수는 x 4제곱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마무리 지어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되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5분의 1. x 5제곱에다가 1 대입하니까 끝. 5분의 1이죠. 이게 가장 기본 형태. 되니? 자,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 진입장벽이 좀 높긴 한데 급수라는 단어는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연습하면은 금방 풀어요. 아시겠죠?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으니까. 자,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추론이 전혀 들어갈 게 없어, 얘는. 그러니까 추론의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쉬운 거야. 연습만 하면 는다는 얘기니까. 알겠지?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이번엔 사인 함수를 해보자. 자, 리미트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가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n분의 1이야 지금.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n분의, 자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이 더하기 사인 n분의 2파이 더하기 땡땡땡땡 가서 사인 n분의 n파이까지 이렇게 돼 있대. 맞나요? 확인되시죠?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시그마식으로 바꿉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n분의 1 그대로 앞에 써주고 n분의 1 곱하기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가 되고 요 자리가 사인 n분의 k 파이가 되는 거야. 요까지 되니? 자,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뭐가 없냐면 지금 내가 급수를 적분으로 바꿔주려면 함수값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델타 x라는 존재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델타 x라는 존재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요 함수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요거 자체는 우리가 그냥 얘를 fxk 꼴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야. 그죠? 상관없죠? 사인이라는 함수에다가 n분의 k를 대입한 거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 xk가 되는 거지. 이렇게 모양 맞춰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분석을 해볼게요. 자, fx는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fx는 sin 파이 x입니다. 이게 fx예요. 왜냐면 여기 파이가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xk, x좌표는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n분의 k거든? 그럼 n분의 k는 0에서 k에다가 n분의 1만큼을 곱한 거네. 그럼 요 n분의 1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된다는 거야? 바로 델타 x가 된다는 거지. 그럼 델타 x인데 n분의 1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촥 집어넣으세요. 그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얘가 되는 거고 요만큼에 해당되는 게 뭐야? 델타 x가 되니까 fxk 곱하기 델타 x라는 형태가 완성이 됐죠? 따라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계산 마무리 지으시면 갑니다. 이 친구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 구간의 길이 1입니다. 1. 항상 요 자리가 구간의 길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 알겠지? 그럼 만약에 구간의 길이가 2가 돼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되면 돼? 2로 바꿔줘야 돼. 알겠어? 그런 테크닉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사인 뭐가 돼요? 파이 x가 되고 dx가 되죠. 그럼 요거 sin 파이 x dx니까 요거 적분하시면 자 정적분 계산하자. 그럼 얘는 sin 파이 x입니다. 그럼 sin 파이 x는 정적분 계산하면 파이분의 1 곱하기 코사인 x에 마이너스 붙은 거죠. 됐나요?
사인 파이 x는? 됐어? 왜? 아 그러네요. 네, 얘를 빼버렸네요. 네, 코사인 파이 x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그럼 이거 대입하시면 1 대입하세요. 1 대입하시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파이분의 1 곱하기 코사인 파이인데 코사인 파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대입하는 거죠. 자, 0 대입한다고 무조건 0 되는 거 아니에요. 파이분의 1이고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이 친구는. 그 다음에 0 대입하시면 1이니까 그냥 1 곱해주시면 되겠지.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파이분의 2가 정답입니다. 되니?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는 결국은 문제에서 주어진 적분을 가지고 미안하다. 급수를 가지고 급수를 계산하기 까다로우니까 걔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여러 가지 초월함수 형태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겨봐. 넘겨서 470페이지 봐봐. 아니다. 469페이지부터 가자. 자, 우리 일반적인 이제 다항함수 해봤고 그 다음에 뭐 해봤어요? 삼각함수 해봤죠? 자, 469페이지에 개념 익힘 1번에 2번 보세요. 개념 1번에 2번. 자, 분수함수 해보자. 자,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fx인데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급수식이 리미트 x가 아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고요. 자, 여기 f 1 플러스 n분의 2k 곱하기 자, 이 자리가 n분의 2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있대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건데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면 되죠. 맞나요? 아까 쌤이랑 했던 거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서 적분으로 바꾸는 거 이제 연습할 거야. 자, 그럼 쌤이 뭘 치환할 거냐면 자, 이렇게 나 1 플러스 n분의 2k 안에 있는 거 이거를 통째로 나는 x라고 놓을게요. 됐나요? 자, 그럼 나는 얘를 x라고 놨어요. 그럼 구간 잡을게요. 자, 구간 잡자. k가 1일 때 극한값 찾자. k가 1입니다. 극한값은요 1 더하기 n분의 제로입니다. n분의 2입니다. 그래서 제로가 돼서 x는 뭐가 되냐면 1이 되죠. 네. 자, 다음에 k가 n입니다. 끝값이 n이야. 그럼 n을 대입하면 얘는 n분의 2n이 돼서 극한 계산하시면 2가 돼가지고 x는 얼마가 나와? 3이 나와.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해놨고요. x였고요. 잘 봐. 마지막 확인하는 단계가 이게 확인이 돼야 돼. 자, 얘가 2지. 그럼 2가 뭘 의미해야 된다고? 구간의 길이. 구간의 길이를 의미해야 된다. 그럼 얘가 구간의 길이를 의미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의 길이가 1부터 3까지니까 2가 만족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오케이예요. 그럼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 자, 그럼 계산. 얘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가 되고 fx dx가 되는데 fx가 지금 뭐였냐면 x분의 1이었죠? 그럼 x분의 1 적분하시면 lnx입니다. 자, 따라서 얘는 lnx에서 뭘 빼주면 돼요? 1부터 3까지 대입한 거 계산하시면 되니까 ln3에서 뭘 빼면 돼? 제로를 빼주시면 답이겠지. 그래서 문제 정답은 ln3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자, 근데 요거를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비교해보자. 한번 확인. 자, 이번에는 아까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첫 번째 방식은 통째로 한 거야. 통째로 한 건데 요번에는 내가 아주 극단적인 걸로 해볼게. 자, 이번에는요 n분의 k라는 것을 얘를 x라고 놓을게요.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근데 쌤이 얘기했지. 이걸로 치환을 해도 계산한 결과는 어때야 돼? 똑같이 ln3이 나와야 돼. 안 그러면 틀린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얘는 n분의 kx는 언제 하냐면 이거는 구간이 늘 일정해요. k가 제로고 k가 1이고 n이라고 한다면 늘 구간은 x가 0이고 x가 1이야.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치환하는 형태를 뭘 결정할까의 기준은 자, 요 친구로 치환할 때는 뭐냐면 얘는
구간이 아주 간단해요. 항상 고정이야.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피적분 함수가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죠. 피적분 함수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 내가 구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즉 0부터 1까지라고 구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면 이걸로 해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에서는 피적분 함수가 좀 복잡해지니까 계산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방식을 택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치환해서 계산할까를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야. 그거까지 잡히면 다 풀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x라고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요 0부터 1까지고요 함수가 이렇게 되겠네. 자, 인테그랄 구간이 0부터 1까지야. 그런 다음에 얘는 f, 잘 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 플러스 2x라고 이렇게 바뀌고 dx가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n분의 k라는 것만 x로 치환을 한 거니까. 현재의 상황은. 그러면 f1 플러스 2x라는 거 적분할 건데, 그럼 얘는 부정적분 하시기 전에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될 거고요. 요식이 뭐가 되냐면 2x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이게 돼요. 됐습니까? 왜냐면 fx가 지금 시계 형태가 x분의 1이니까 fx에서 x 대신에 뭘 대입한 거야? 2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니까.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 적분하고 싶어. 이거 적분 어떻게 해? 유소연 씨 못 써. 치환 적분. 이거 치환 적분 써야죠. 왜? 이거 미분하면 뭐야? 2잖아. 그지? 이거 미분하면 2잖아. 그래서 자,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되겠네. 치환 적분 쓸 거예요. 2x 플러스 1. 얘가 t라고 놓으면 자, 치환 적분 하시면 x가 되고요. 아이고 미쳤네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 dt dx가 되죠. 되니? 그러면은 요거 위치 바꿔주면 되지. 그지? 그럼 요거 위치 바꿔주셔서 정리하시면 자, 잘 봐. 인테그랄 근데 갑니다. 치환적분에서 정적분 계산하실 때는 0이랑 1이 구간이었지. 그지? 그럼 0이랑 1이 구간이니까 여기다가 0 대입해봐. 얼마야? 여기다 0 대입하면 1이야. 치환적분 할 때는 구간이 바뀝니다. 주의하세요. 정적분 계산하실 때는 얘가 1이에요. 얘 1 대입해봐. 얼마야? 3이야. 됐어요? 오케이? 됐지?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요게 정리하시면 dx랑 dt랑 위치를 바꿔. 그럼 여기가 뭐가 돼? t분의 1에다가 dx랑 dt를 위치를 바꾸시면 2분의 dt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ln 1부터 3까지의 뭐가 돼요? t분의 1이 되고 dt가 됩니다. 그럼 요거 t분의 1 적분하시면 lnt잖아요.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되고요. 곱하기 요 자리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뭐가 빠졌는데? 아 잠깐만. 얘를 치환하고 2분의 1하고 ln 3인가요? 그럼 ln 3 대입하고 1 대입하면은 2분의 1이 나오는데? 어디가 비슷하지? 네. 잠깐만 구간의 길이가 얼마였죠? 0일이고요. 0일이고. 아, 원래식이 n분의 2였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요거 설명해 줄게. 잘 봐. 얘들아, 내가 이걸 못 봤구나. 원래식이 n분의 2잖아. 근데 이게 구간의 길이지. 맞아? 이게 구간의 길이야. 근데 잘 봐. 얘가 이거를 x로 치환하면 구간의 길이가 무조건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 1로 바뀌어요. 됐어요? 그러면 구간의 길이에 해당되는 요거 있죠. 요 자리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1이. 그래야 적분으로 바꾸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빠진 거냐면 2라는 애를 밖으로 빼주세요.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이렇게 돼요. 요거 조심해. 자, 잘 봐. 원래 문제에서 저 자리에 n분의 2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n분의 k를 x라고 치환을 하면 구간의 길이가 1로 준 거잖아. 그러니까 요 앞으로 2가 빠진다고. 그래서 요 앞에 2가 곱해져. 그래서 여기도 2가 곱해져야 돼.
그래서 얘가 날아가요. 그럼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식이 나와서 문제 정답은 ln3이라는 게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야. 자, 이거를 굳이 보여준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이 식 봤을 때는 그냥 뭘로 하면 돼? 그냥 이걸로 하면 돼. 이게 제일 편해, 사실. 전체 치환하는 게. 왜냐면 피적분 함수가 복잡해질수록 얘 괜히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치환적분 쓰고 해야 되잖아요. 굳이 우리가 이런 계산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답을 찾는 입장에서는. 알겠어? 근데 이런 경우가 만약에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지. 구간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나 혹은 구간을 통일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는 0부터 1까지로 맞춰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면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굳이 그냥 일반적인 계산을 할 때 이 방식을 채택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따져봐야 될 게 많으니까 오히려 계산도 더 복잡해지고. 아시겠나? 자, 정리하시고. 자, 그럼 하나 더 연습해 봅시다. 자,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929번에 1번이 있을 거야. 요거 한번 해보자. 자, 929번에 1번. 자,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n분의 3파이가 곱해져 있고 곱하기 사인 세제곱 하고 n분의 k파이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조합을 해볼 거냐인데, 자, 이걸 이렇게 해볼게. 잘 봐. 지금 여기가 n분의 k파이라는 게 있고 얘가 n분의 3파이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해야 될 역할이 뭘 것 같아? 이 친구가 해야 될 역할이 델타 x겠죠? 그죠? 그러면 피적분 함수는 뭐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피적분 함수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n분의 k파이잖아요. 그지? n분의 k파이니까 내가 이 친구를, 자, 요거를 요 자체를 통째로 x로 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를 할 때는 n분의 k파이라는 것을 뭘로 놓자? x로 놓겠다는 거야. 그러면 구간 살펴볼게. 자, 구간은 잘 봐. k가 1일 때입니다. k가 1일 때 x값 구하시면 이 친구 x는 얼마가 돼요? 1 대입하시면 n분의 파이니까 무한대 때려버리면 제로예요. 그 다음에 k가 n일 때죠. k가 n일 때입니다. 그럼 k가 n일 때는 x가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다 n 대입하시면 하니까 얼마야? 파이가 돼요. 아, 그럼 구간이 얼마야? 0파이야. 0부터 파이. 그럼 잘 봐. 요거를 이제 인테그랄로 바꿀게.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구간 써주고 요 함수가 사인 세제곱 x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 확인. 마지막 확인. 얘가 델타 x가 돼야 되는데 지금 델타 x의 이 자리가 바로 뭘 의미한다고? 구간의 길이. 얘가 구간의 길이를 의미해야 되는데 지금 요 구간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파이가 됩니다. 안 맞네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빼세요. 3을. 그러고 나서 dx 닫아주시면 되죠. 됐나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극한식은 적분식은 얼마가 나오냐면 3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가 되고 어디 갔어? 사인 세제곱 x dx가 나오는 거지. 되니?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거 적분 어떻게 하니? 희문아? 사인 세제곱 x 적분 어떻게 해요? 부분 적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연아, 이거 어떻게 해? 세제곱 중에 제곱, 사인 제곱, 응.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고 네. 치환 적분. 그렇죠. 자, 보세요. 세제곱 x 나오면 잘 봐. 몰랐으면 알아두세요. 세제곱 x 나오면은요. 이거 치환적분 안 되죠. 이 형태 가지고는. 왜냐면 이게 치환적분이 되려면 사인 x의 미분값이 있어야 되는데 코사인 x가 옆에 곱해진 형태가 아니잖아. 그럼 치환적분 안 돼. 이 자체만으론. 그래서
세제곱 이상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3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쓰시고요.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사인 제곱 x랑 사인 x로 이렇게 분리하세요. 일단은 2차 1차로 쪼개야 돼 항상. 그럼 2차 1차로 쪼갠 다음에 요 사인 제곱 x 있잖아. 그럼 이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꾸는 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잘 봐. 그럼 여기가 코사인 제곱 x인데 또 이거를 바보같이 이렇게 t라고 치환하면 이거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나오거든. 아 플러스군요. 플러스 2 곱하기 코사인 x 사인 x 나오는데 그러면은 코사인 x가 또 남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전체 t를 치환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기본 개념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 치환 적분법의 핵심은 뭐냐면 얘는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형태를 미분한 결과가 온전하게 밖에 딱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럼 뭘 치환하냐면 코사인 x를 치환해라. 그래야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했을 때 그걸 미분한 결과가 딱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니까. 됐니? 알겠지? 이게 세제곱 적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분하시면 3 곱하기 식이 이렇게 돼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가 되고요. 자, 요게 이제 뭘로 바뀌냐면 아예 치환을 해버릴게. 자, 요 상황에서 코사인을 t라고 치환하자. 자, 코사인을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어떻게 가나 볼게요. 0부터 파이죠. 0부터 파이. 그럼 구간 결정. 자, 구간 결정하시면 얘는 0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얼마야? 1이야. 그 다음에 파이 대입하면 얼마야? 제로가 아니죠.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위아래가 바뀝니다. 그리고 니네 멋대로 순서 바꾸지 마. 알겠어?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게 여기고 파이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게 여기야. 코사인 파이까지. 됐니? 그런 다음에 요 식이 어떻게 되냐? 자, 얘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요 자리가 1 마이너스 t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하고 dt dx 생기지. 그럼 dt는 아니다. dx는 마이너스 사인 x분의 dt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지. 그럼 얘랑 약분되면 마이너스 1이 남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고 얘가 dt가 돼. 오케이? 니네 치환적분법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알겠냐? 부분적분이랑 치환적분 계산하는 거.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는데 봐봐. 1 마이너스 1 꼴배기 싫어. 마이너스랑 빼서 상쇄시키면 3이야. 그리고 인테그랄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고 요거 1 마이너스 t제곱 되지. 됐니? dt. 그럼 이거 뭘로 바꿔서 풀어? 우함수로 바꿔서 푸세요. 알겠죠? 0부터 1까지로 해가지고 6배 때리면 되죠. 오케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느껴보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면 되는데 니네가 적분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적분 계산이 안 되면 답을 못 찾아요. 그 적분 계산이 실수가 없어야 돼요. 진짜. 특히 정적분 계산 이런 거 하시다 보면은 이런 형태들 하시다 보면은 부호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도 틀려요. 가끔 가다가 막 풀다 보면 마이너스 중첩이 되거든. 합성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연습하셔야 되고요. 적분 계산은 진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잘 봐. 우리가 뭐 개념 수업 배웠던 친구들, 겨울방학 때 배웠던 친구들은 이제 부정적분을 많이 연습을 시켰는데 지금부터는 부정적분은 사실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알겠어요? 부정적분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이거는 이제 이론상의 배경을 위해서 부정적분을 먼저 연습을 한 거고 부정적분 연습 다 됐다 싶으면 정적분 계산하는 걸 많이 연습하세요. 특히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적분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한단 말이야. 알겠어? 이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다는 거. 그럼 코사인 세제곱도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탄젠트 세제곱도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알겠지? 오케이. 탄젠트 제곱은 뭘로 바꾸면 돼요? 탄젠트 제곱. 탄젠트 제곱은 성민아. 대가리 깨버린다. 현석아, 탄젠트 제곱은 뭘로 바꾸면 되니?
네. 서연아 뭘로 바꿔? 네, 그죠?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왜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제 계산 이제 우리 끝판왕까지 다 왔잖아. 쌓이고 쌓이면 앞에 거 막 헷갈리고. 알겠어? 정리 다시 한번 해. 알았니? 배각, 반각 이런 것도 정리 다시 한번 하시고. 오케이. 적분하서가 모든 배웠던 게 그 앞에서 배웠던 모두 배웠던 게 적분으로 수렴해요. 덧셈 정리, 배각, 반각, 뭐 기타 등등의 뭐 극한, 미분법 모든 게 다 적분으로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적분이 어려운 거야. 알겠어? 오케이. 네.